48년째 전설의 수문장 권문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그 당시 보니까 호텔이 거의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외국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고 퇴근을 하라고 했는데 못 찾아 나와가지고 이틀 동안 길을 찾아 헤매시고 미로가 되어가지고 직원들이 모여서 또 진상공 해왔다 갔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고객이라고 표현하라고. 어떻게 차를 의용하냐면 차 번호, 회사 이름, 그리고 사람 이름, 차종, 색깔도 알아야 되고 350개까지 제가 외웠는데 계속 시험 치고 60점 밑으로 맞으면 집에 안 보내지고 또 집에 안 보냈다고요? 네, 시험 치고 또 다시 한 번 더 치고 가라 그러고 막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장수 최고령 호텔 도우맨 전설의 수문장 권문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호텔 도우맨 권문현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제가 이제 콘레드 호텔 갈 때마다 이 호텔 이렇게 딱 커버길 돌아가지고 차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차가 들어가면은 우리 권문현 수문장님께서 차문을 열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안 보이시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은퇴하셨나 보다. 근데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니까 정말 반갑고 그리고 지금 제복을 입고 계신 거 보니까 여전히 현역이신가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근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콘레드 호텔에서 2023년 8월 21일까지 근무하고 8월 22일부터 조선호텔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호텔 도우맨으로 몇 년 동안 일을 하신 건가요? 지금은 47년, 48년차인 것 같습니다. 48년째? 예. 와. 그러니까 1977년부터 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53년생인데 집이 나이로는 72입니다. 맨 처음에 특급 호텔이란 개념 자체도 없던 네, 그렇죠. 호텔리어란 말도 없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는 호텔리어, 호텔을 전공하는 학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조선 호텔에 처음에 들어가셔서 호텔리어로 첫 발을 내디디신 건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시골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자랐기 때문에 시골에서 농사 종류는 다 해보고 가축도 먹이고 왔는데 먹고 살 길이 되지 않아서 경북 대구로 공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주물공장이라는 곳인데 저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덜끝에 무쇠 들어 올려서 그 2층으로 들어 올리는 거였는데 무척 힘이 들었었죠. 여기서 한 6, 7개월 하고 있다가 여기 서울에 있는 친구가 나는 여기 힘들어서 못하겠다. 다른 데 있으면 하나 일자리로 마련해 다오 해가지고 기다리던 중에 그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 조선호텔 사람 뽑는다는데 한번 올라와서 면접 보겠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올라와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드셔가지고 막 호텔이 뭔지도 모르죠. 무조건 가야겠다. 네, 그렇죠. 딱 그 제안 받았을 때 뭔가 이게 약간 서광이 비치는 그런 느낌이었나요? 처음에는 어떠셨어요? 네, 그렇죠. 어차피 주물공장에 있으면 또 막 연탄 가루 묻으니까 시커멓게 얼굴에도 연탄 가루도 묻고 덜끝을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손에 피도 나고 막 그랬었습니다. 예. 호텔에 면접 보라니까 기분이 좋았죠. 예. 호텔 면접을 누구랑 보셨습니까? 한국 분이랑 보셨나요? 외국 분이랑 아니요, 보셨나요? 외국 사람인데 그때 저도 영어라는 굿모닝도 못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영어로 다 그 총지배님께서는 물어보고 그 옆에 비서분이 한 분이 여성분인데 통역해주고 물어보면 또 중간에서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어디서 왔나? 왜 호텔에서 일을 하려 그러냐? 뭐 그런 거 물어본 것 같습니다. 왜 호텔에서 일을 하려고 하나요? 라고 영어로 만약에 물어보셨을 때 대답을 뭐라고 하셨나요? 그때 영어 못해가지고 일단은 한국말로? 한국말로 비서분한테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너무 힘든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옮겨보려고 그래서 여기 거리는 멀지만 여기 와서 면접을 보게 되었다고 합격만 시켜준다면 최선을 다해서 근무할 자신이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대답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합격이다 이렇게 연락을 다 받으신 거군요. 네, 열흘 가까이 됐는데 와서 근무하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첫 출근 날 기억나세요?
예, 첫 출근 날 그 직원은 어느 통로로 들어가서 어떻게 간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아, 이게 호텔 정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직원들은 직원 통로가 따로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뭐 무사히 하루를 잘 마쳤나요? 마치긴 마치는데 뭐 아는 게 없고 그 당시에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호텔이 거의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외국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고 외국 유럽 쪽에서 단체도 막 오고 이러는데 저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긴장해서 어떻게 시간 간지 모르고 하루를 지내고 이제 퇴근을 해야 되는데 네. 퇴근할 때 제일 애로사항이 많았죠. 퇴근할 때요? 예, 지하로 해서 그 통로, 미로 같은 통로가 좀 복잡한 통로. 지금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제가 높은 건물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고 퇴근을 하라고 했는데 못 찾아 나와가지고 선배 근무하고 있는 선배한테 죄송하다고 난 퇴근을 해야 되는데 길을 모르겠다고. 그리고 한 이틀 동안 길을 찾아 헤매셨고 미로 같아가지고 호텔의 업무가 네, 어떻게 되나요? 크게 어떻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객실팀이 있고 객실팀. 예, 저 같은 경우는 프론트 전체가 객실팀으로서 아, 그게 객실팀이 프론트 오피스라는 거. 예, 프론트, 프론트, 벨, 벨맨, 도어, 도어맨, 예, 컨셔지. 까지 예, 프론트 예. 오피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백 오피스. 백오피스는 이제 사무실에서 사무직, 예, 호텔 경영 관련된.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컨시어지도 알겠고요. 뭐 네. 리셉셔니스트, 데스크, 뭐 프론트 데스크도 알겠는데 네. 벨맨하고 도어맨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벨맨은 로비 입구에서 손님들의 그 짐 같은 게 오면 프론트에서 체크인하면 짐을 도와줘서 객실까지 올려주는 걸 많이 하고 도우면은 맨 입구에 그 문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있는 그 입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그 도우맨이고 아, 이게 도어맨의 일이 이게 사실 일반 분들은 이게 어떤 게 힘들지 그 직업의 세계는 사실 잘 모르는 분이 많거든요. 어떤 점이 제일 힘드시고 어떤 점이 제일 좋으십니까? 힘든 거는 어차피 바깥에서 아, 실외라 보니까 음. 추위, 더위 이런 게 좀 민감하고 요즘 같은 데는 황사 현상 같은 것도 있을 테고 물론 마스크는 쓰지만 그런 게 좀 힘들고 고객님들이 요즘은 좀 누구나 호텔에 다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손님이 원하는 거 있으면 전부 다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까다롭고 힘들 때도 있고 한 8, 90%가 더 좋은 손님이시겠지만 또 그 중에서도 5%, 10%는 또 뭐 호텔 직원이니까 무시하는 거 비슷하게 또 대하는 손님도 있고 뭐. 프론트 오피스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과 일상으로 만나야 되니까 네. 그것 때문에 그게 일이 잘 맞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버티기 힘든 일일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직원들이 모여서 또 저 진상공해 왔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애정 고객이라고 표현하라고. 애정 고객. 예, 예. 왜냐하면 그 호텔에 와서 어떤 점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다는 것은 다시 이렇게 하지 말고 잘 해달라는 뜻이지 시정해서 잘 해줄 때는 다시 이 호텔을 이용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애정 고객으로 이야기해라. 그 진상으로 막 이야기가 좋지 않는 표현을 하냐고 제가 미팅 시간에도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처음 이제 이게 뵀을 때부터 갖는 생각이지만 되게 정정하시고 자세가 바르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친구분들 보시면 어떠세요? 친구분들도 그러신가요? 그렇죠. 동기들은 중고등학교 동기들은 보니까 그런 사람이 많지 않는 것 같고. 고부정하죠. 네, 고부정한 정도가 아니라 많이 구부러졌고 네. 그리고 머리 같은 것도 뭐 손질 안 하고 스님도 안 가고 그러니까 저보다 많이 나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거의 8, 90%는 다 그런 것 같고 저는 나가서 또 근무를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관리를 한다는 것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허리 디스크 같은 건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아, 근데 뭐 제 친구들만 해도 그냥 허리 디스크로 전사하는 친구들이 여럿이. 네, 맞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자리에 오래 앉아가지고 일을 하면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앉아서 따뜻한 데서 좋은 것 같지만 그런 점도 진짜 있다. 네,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승자는 고문 선생님이군요. 승자인지 패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자부지간 70이 넘도록 일단 직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이고 좀 좋게 생각하고 또 저희 집 사람도 정년퇴직 2013년도 정년퇴직하기 전에는 출근을 아침에 일찍 하든 오후에 하든 저희 집 사람이 그냥 나오지도 않고 그냥
집에 누워 있는 상황인데 아침 일찍 나오면 제가 정년 퇴직을 하고부터는 아침에 일찍 출근하면 꼭 아파트 문을 열어주면서 잘 갔다 오라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돈 버는 아마 특권이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되게 놀랐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 48년째인데 네. 단 한 번도 지각과 조퇴를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항상 7시 나가 근무를 하면 6시 반이면 딱 나가서 근무지에 갑니다. 해가지고 이제 오늘 행사표 같은 거 객실에 예를 들면 몇 방이 들어오시고 몇 방 체크아웃하면 얼마나 바쁘겠다는 거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공유하고 해가지고 컴플레인 나지 않게 최대한으로 하죠.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아플 수도 있잖아요. 아파서 네. 조퇴를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그것도 한 번 없을 수가 있는가? 아파도 군에도 근무할 때인데 한번 체해가지고 네. 먹지도 못하고 토하기만 하고 하는데도 제가 끝까지 근무하고 그 3시 반에 퇴근을 했던 적인데 그날은 좀 힘들었습니다. 안 그래서 말하고 좀 나가서 병원에라도 갔으면 좋은데 끝까지 근무하고 제가 병원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직업 시기를 할까요? 나는 여기서 꼭 근무해야 돼. 4시간에 근무해야 된다는 이런 그게 틀에 박혀 있기 때문에. 한 20여 년 정도 전에 MBC 화제 입증 같은 프로그램에서 뭐 이런 거를 제가 본 기억이 나요. 호텔 도우명들 이렇게 모셔놓고 네. 테스트 같은 걸 보더라고요. 차량 번호 외우는 거. 네. 호텔에 얘기해가지고 저런 장면을 촬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차량 번호 외우기 테스트도 하고 그럽니까? 왜 그 번호를 알아야 되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님들 차량 번호를. 축구 듣고 할 때는 그 회장님들이 로비에서 차도 안 올라오는데 바깥에서 기다리지도 못합니다. 안에 계신 회장님만 봐도 차 번호 불러놓고 차 앞에 딱 나오게 불러놓고 회장님들이 차 앞에 오면 나오시고 뭐 그분들이 그렇게 해야지 나와서 뜰 필요도 없고 그래서 고객님하고 차 번호를 많이 외워야 그게 가능하단 말이죠. 한 몇 년 동안 그 차 번호 때문에 엄청 저도 고생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시험을 봤습니까? 그럼요. 한 2, 3년 동안 시험을 단순히 뭐 누구 회장님은 몇 호다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본 게 아니고 그래 봤으면 조금 많이 350개까지 제가 외웠는데 350개를 예. 근데 어떻게 차를 외우냐면 차 번호 네. 그리고 그 회사 이름 그리고 사람 이름 그리고 차종 색깔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비교란에 적어가지고 애정 고객님들 그거는 메모해 놓으려고 그 비교란에 그것도 적어놓고 해가지고 그걸 전부 다 하다 보니까 차 번호 하나 외우는 것만 해도 대여섯 가지는 알아야 된단 말이죠. 네. 차 번호 알아야 되고 차종 알아야 되고 성함 알아야 되고 연세도 대강 어느 정도인데 차 색깔은 어떤 거다. 그래가지고 그거 하는데 그걸 한 2, 3년 동안 계속 시험 치고 60점 밑으로 맞으면 집에 안 보내지고 또 집에 안 보냈다고요? 네, 시험 치고 또 다시 한 번 더 치고 가라 그러고 막 우와. 그래가지고 아마 저도 거기 합류해가지고 아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진짜 조너런 첫 번째 존경하나 그런 첫 번째 손님으로 딱 제격인 분을 좀 모셨어요. 감사합니다. 전직 대통령들도 많이 만나보셨죠, 그죠? 그렇죠. 왔다 가셨죠? 예.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한테 봉투를 받으셔가지고 호텔에 실험실을 했다면서요? 예. 그때는 저 거의 신입이었는데 한국 관광 발전을 위해서 그 수고하는 그 호텔 직원들을 시야한다 그러면서 그 자기 사인 해가지고 아마 받았던 것 같고. 앞으로 몇 세까지 일하고 싶으세요? 일은 아프지 않으면 계속 해야 되겠죠. 무의미하게 세월 보내는 것보다는 저는 끝까지 아프지 않으면 아마 여기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라도 꼭 일하고 싶습니다. 예.